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2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뉴욕 증시의 강한 모습이 연일 이번 주 내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을 이렇게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모락모락 더 피어오르는 게 이게 시장에 전해지는 경제지표, 그러니까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시그널이 오히려 굿뉴스가 되는 그런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밤사이에도 그랬습니다.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고 경제 상황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은 곧 국채금리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긴축의 속도나 이런 강도를 좀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상승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물론 장 마감 후에 발표된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장중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의 상황은 양호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 상황 쭉 정리해서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은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유로 상무와 함께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 그 사이에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연준이 피봇을 이야기하고 있을 만한 상황에 뭔가 변화 나타나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렇죠. 미국의 실적에 약간 또 미스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 관련된 종목이 하락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련된 기업인지 여부는 이미 또 우리 관련된 기업이라고 여기는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부디 더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빅테크 실적 시즌의 본격화 가운데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등의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장중의 움직임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국채금리의 하락, 여기에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3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07% 오르면서 31,836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1.63% 더 오르면서 3,859포인트 선. 정말 항상 우리 이남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레인지가 있었잖아요. 연준이 원하는, 파월이 원하는 그 지표 위아래에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더 올랐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11,199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어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장중 좀 등락을 보였는데 장중에는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에너지 업종에 좀 하락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다시 WTI 기준으로 배럴당 84달러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자, 장중에는 빅테크 관련된 이제 실적 시즌이 이번 주가 정말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래서 강세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도 그래서 장중에는 상승을 했고 상승 마감을 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실적 내용 리뷰를 하면서 주가의 현재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중국 관련된 기업도 어제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뭔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뭔가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이 하락했는데 밤사이에는 반등을 모두 했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가 5% 넘게 올랐고요. 니오나 어저께 하락했었던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도 오르긴 했는데 그 전날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발표됐었던 경제지표 그리고 국채금리의 하락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면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09%, 한 4.1%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도 4.46%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국채금리와 지수의 움직임이 페드의 완화 기대에 투자자들이 몰려있다라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피본 얘기가 뭔가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연준의 입에서는 파월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신뢰할 만한 그분의 입에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지표 발표된 내용들, 특히나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8월에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연율로 13% 올라서 지난달에 15.6% 상승해서 더 둔화되는 움직임이 보였고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 1.1% 하락해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도 연이어 13.1을 기록해서 지난달에 16% 대비해서 상승세가 둔화가 됐고 전월 대비로는 1.3%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CPI가 쉽사리 꺾이지 않았던 거는 주택가격이나 그 월세 가격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는 더디게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꺾였다라는 시그널이 보이면서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0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 나왔습니다. 지난달이 107.8이었고요. 이번 달에는 102.5로 하락을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가계의 소비 심리 악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이게 하락을 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예상치가 106.3이었는데 이를 또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경제지표 둔화, 이것은 연준의 공격적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이다로 시장은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자,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맵을 다 함께 보실까요? 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주가도 장중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감하자마자 지금 캡처를 한 화면이라서 지금은 마감 지수가 조금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38%로 조금 더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구글이 1.9%대 상승 마감,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등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65% 아마존 상승했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5% 넘게 올랐고 애플도 1.93%, 그리고 어제 호실적 발표한 코카콜라의 주가가 2% 넘게 올랐는데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도 그렇고 니콜라도 그렇고 GM, 포드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GM이 3%, 포드도 2.8% 올랐는데 일단 제너럴 모터스 GM과 또 코카콜라 상승을 했었던 종목의 실적 먼저 살짝 보면요. 두 기업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아쉽게도 0.5%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GE 역시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하락. 그리고 배송 관련된 업체죠. UPS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게 발표가 됐는데 주가는 좀 밀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주가가 밀리면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하향을 하거나 좀 부정적인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저희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3M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역시나 이제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주가는 0.1% 아주 소폭 오르는데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과 그리고 현재 주가를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방금 전에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한 2% 정도 하락이었는데 지금은 3.18%까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242달러 선까지 밀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가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어요. 아주 소폭에 대한 상승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501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1조 8,219억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2.35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월가 예상치가 496억 달러 정도였는데 50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부분이 발표가 됐고 주당 순이익 역시나 2.3달러가량을 예상을 했는데 2.35를 기록하면서 약간 상회를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 애저의 매출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40% 증가했지만 이번에 3분기에는 35% 증가하면서 이게 좀 둔화가 됐어요. 클라우드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좀 둔화가 됐고 시장의 예상치가 36.9%였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서 여기에 좀 약간 실망하는 분위기 그리고 퍼스널 컴퓨팅 관련된 매출도 지금 보니 예상치를 조금 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외에서 지금 주가는 3%대 하락 보이고 있고요. 구글도 지금 시간외 거래에 일단 주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여러분 A주가 있고 B주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G 티커스는 구글은 6%대 후반대까지 밀리면서 97달러선, 100달러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고요. GOOGL 쓰는 티커도 지금 보니까 6.97% 나란히 하락세를 지금 거의 7% 가량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금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이게 또 네이버 실적에 또 카카오 실적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 690억 9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순이익이 1.06달러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월가 예상치가 1.25달러였는데 1.06달러 나온 거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700억 5,800만 달러였는데 690억 9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6% 증가에 그쳤는데 이게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내용 좀 보니까 유튜브 광고 매출이 1년 전에 72억 1천만 달러에서 지금 이번 분기에 70억 7천만 달러로 약 2% 감소했고 관련된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가 한 3% 증가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2% 감소했으니까 한 5% 정도 괴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역시나 구글도 클라우드가 있는데 6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서 이 부분은 다행히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글 클라우드 손실이 전년도 6억 4,400만 달러에서 6억 9,900만 달러로 확대가 돼서 이러한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항영 전문위원과도 면밀하게 그 표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 있어서의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심층 인터뷰 잠시 후 채슬리 투자자문 최희로 상무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에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바람 불 때 잠깐만요. 저 앞머리 좀 보고 갈게요. 광활한 이마를 가리기 위해 앞머리를 내린 지 30년. 나도 예쁜 이마 가지고 싶다. 네? 윤 헤어라인으로 가보라고요? 여성 헤어라인 수술 10년 차. 모발이식 너머의 자연스러움의 끝판왕.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서 커밍아웃을 아무도 안 해서 홍보가 제일 힘들다는 모발이식 전문 병원 윤 헤어라인. 못 믿겠으면 후기 사진으로 확인하라고요? 저 이제 앞머리 깔 수 있는 거예요? 저 윤 헤어라인 좀 갔다 올게요. 네. 실적 발표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 이제 구글이 좀 안 좋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려를 했는데 예상치는 웃돌았지만 그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이 사실 계속해서 확대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게 좀 우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은 이제 미국 시장 이렇게 뭐 나스닥 2% 오른 게 우리 시장에는 뭐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참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또 가봐야 알겠죠.
우리 뭐 네이버 카카오 많이 빠졌잖아요. 더 빠질 거 있나 싶을 정도로 빠졌잖아요. 가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 미리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에 한 번씩 이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과연 2주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오셨을 때가 10월에 바닥? 예, 10월 12월이었는데 그때가 정확히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올해의 바닥일까요? 저 내심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10월에 시장의 지수의 바닥이 올해의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과연 근데 2주간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랐던 건지 뭐 좋은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경험적으로 보면은 한 그 시장이 더 빠지지 말아야 되는 어떤 하방 경직이 유지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네. 그런 거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밸류에이션 지표인데 S&P 500의 PER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지금 5년치를 그 차트로 가져왔는데 대체로 2018년 12월 그리고 2020년 3월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2018년 12월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던 때였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가 있었던 때인데 그때 한 13.9배, 13.7배, 한 14배 한 전후에서 바닥을 찍었었고요. 최근에 바닥이 나오는 PER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은 6월에 중순에 15.4배 그리고 이미 지났지만 10월 중순경에 15.3배 정도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치로만 본다면 S&P 500의 PER 한 15배 정도 초반에서는 대체로 사람들이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고 주가 수준도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구간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증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다양한 이제 우리 상무님께서 하나하나 요소들을 보면서 예. 지금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어떤 구간이고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 오늘은 그럼 뭐부터 봐야 할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연준의 태도 변화잖아요. 네. 연준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는 경기하고 물가. 결국 그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런 그 매크로한 지표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네. 실제로 연준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틀 전에 S&P 글로벌 PMI라고 나왔는데 이게 10월 달 건데 10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속보치를 미리 발표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은 약간 체감 경기가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렇고 빠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상치하고 발표치하고 전월치 그리고 미국, 유로존, 영국, 프랑스, 독일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PMI를 보면은 예상치나 전월치에 대비해서 이번에 발표한 10월 PMI가 전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대체로 50 미만으로 나왔고요. 프랑스의 서비스업 PMI가 51.3 정도를 지키고 있고 다른 것들은 다 50 미만으로 가고 있어서 네. 전반적인 글로벌 체감 경기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글로벌 팩터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연준의 약간의 신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그 11월 초에 나오는 10월 ISM 제조업 PMI나 서비스업 PMI가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그 집중해서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겠지만 대체로 그 S&P 글로벌 PMI하고 ISM PMI는 방향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꺾여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꺾이고 안 좋고 한 걸 이제 연준은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자신들이 원하던 네. 대로 수요 둔화를 이끌고 물가 둔화를 이끌면은 그것이 그 결국에는 원하던 이제 물가 안정 쪽으로 가는 고물가를 이제 잡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모여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연준의 목적이니까요. 네. 예,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빅피처대로 어쨌든 시장은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참 이거 아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거를 그들은 박수 치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가고 있어. 우리가 고삐를 당기니까 안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데 또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예. 그래 연준이 원하는 대로 돼야지. 얼른 이 긴축도 끝나고 예. 완화가 되거나 뭔가 끝나고 다시금 뭔가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라는 예. 기대감이 만들어져서 시장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준의 어떤 그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경기가 나쁜 것보다 물가가 높은 상태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이 좀 혹독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네. 일단 이거 잡고 나면은 서스테이너블 그로스가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빨리 이걸 말씀해 주셨던 게 끝내자. 뭐죠?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네. 저기 지속적인 성장. 그쵸, 그쵸.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혹시라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 이해하셨는데 저만 이해를 못했을까봐 여쭤봤습니다. 앞서서 오늘도 이제 지표 발표에서 주택 관련된 지표 발표가 됐는데 예. 물가의 가장 큰 요인이 그 동안에 뭐 유가 얘기 많이 했는데 예. 사실은 집값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주택 가격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도 주택 가격 아까 그 여행커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택 가격이 꺾이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케이스 실러 그 주택 가격을 보면은 올해 한 상반기부터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거를 관찰을 할 수 있고요. 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차를 두고 주거비가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번에 그 CPI 발표 전후도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던 것이 서비스 지수 물가에 포함된 주거비의 상승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 그 CPI나 PC나 이 물가 지수에 포함된 주거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비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일반적으로 렌트비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 포함된 그 주거비는 OER이라고 해가지고 자가주거비라는 그 항목이거든요. 그 자가주거비가 뭐냐면 자기가 자신의 집을 내놨을 때 실제로 받아야 될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기대치네요. 그러면. 예, 기대치입니다. 그걸 설문으로 정해서 물가지수의 항목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 것, 그 OER, 그러니까 자가주거비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누가 집주인이 그러니까요. 그거 집 발표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번에 조금 낮춰서 받을게요.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한참 떨어진 다음에 네.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낮춰야 집이 나가겠다라는 인식을 하기까지는 네. 대체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면 약간 텀이 좀 있겠네요. 예, 확실히. 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집을 렌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집값 떨어졌으니까 빨리 낮춰 하는데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끝까지 잡고 가다가 예. 꺾을 테니까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관련된 지표 발표도 텀이 굉장히 길 텐데 보통 이게 평균적으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의 그 딜레이가 있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 예, 이런 기간이 있나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빨간 선이 집값이고요, 파란 선이 말씀드린 이제 자가주거비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네. 집값이 꺾이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이 주거비가 꺾이지 않습니까? 파란색. 예, 그렇죠. 여기 그 빨간색의 고점하고 파란색이 고점하고 이 레깅이 좀 네. 있잖아요. 예. 다른 때도 보면은 그 밑 바닥에서도 레깅이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상반기쯤에 집값의 상승률은 둔화가 됐지만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이 자가주거비 부분이 꺾이면서 실제 물가 수준을 낮춰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대체로 시장의 컨센이고요. 이미 그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조사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실제 렌트비 같은 경우는 좀씩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 자가주거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서비스 물가에서 차지하는 항목이 한 25% 정도 돼요. 그러면서 요 부분이 지금 전체 물가를 그 둔화시키는데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꺾이기 때문에 내년 뭐 초중반 뭐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도 꺾이면서 전체 물가도 꺾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물가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또 원자재 쪽도 예.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관련해서 시장 보면 좀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말씀하셨듯이 원자재인데 그 중에서도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좀 쇼킹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유럽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이미 전쟁 이전 수준까지 빠졌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70%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70% 하락한 이유에는 유럽이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는 데다가 근데 아직 겨울 안 왔잖아요. 너무 설레발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네. 이유를 드는 그 분석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하는 마인드가 좀 생겼대요. 이 사실 뭐 비축하는 것도 그렇고 예. 이제 날씨가 기온이 예년보다는 좀 괜찮다라는 건데 지구의 온난화가 또 이럴 때 도움되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안 있겠네요. 좋은 것들이 또. 지금은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그럼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도 전체적인 물가의 안정을 예, 그렇죠.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CRB 인덱스라고 해서 원자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집계하는 이 지표 자체도 이미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쪽에 물가 걱정은 이제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뭐 주택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물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주요 요인들이 점점 더 꺾이고 있다라는 게 다행인데 이 가운데 예. 있어서 그래서 10년물 국제금리가 또 살짝 꺾였는데 여전히 뭐 물론 4 위에 있지만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시사하는지. 결국 그 경기 물가를 반영하는 것이 금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증시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는 주가가 높게 유지가 되더라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금리가 높은 부분에서는 채권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일부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금리하고 주가의 어떤 관계를 보면은 분명히 여기 차트에서도 보듯이 10년물 국채금리가 1.5% 수준이었을 때 당시에 보면은 S&P 500이 한 4,766, 네. 요 정도까지 찍었던 구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 주가도 좀 압박을 받는데 그 가장 압박을 받았던 구간이 최근 1년간으로 보면 2.5에서 3.5%로 내려올 때 압박을 받았고 1%포인트가 내려왔는데 앞자리가 바뀌면서 증시가 한 3,700까지 떨어졌던 사례가 지금 관찰이 됐었고요. 네. 그런데 3.5에서 4%대로 넘어갈 때는 금리가 굉장히 체감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 때문에 증시가 더 압박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3.5% 수준에서의 주가 수준이나 4.2% 수준에서의 주가 수준이나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 같은 금리의 폭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증시의 변동성은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 같은 폭의 변화가 있을 때 더 좀 변동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이제 사람들이 적응해 간다는 뜻도 있을 거고요. 그 약간 이게 그 주식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만기가 없는 채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채권의 성질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 네. 채권도 역시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 더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가격 자체의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주식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시장의 수급은 어떤지 볼 텐데요. 이제 BOA에서 계속 발표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들 저희도 쭉 보고 있는데 예, 그들은 여전히 현금을 많이 쥐고 있더군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네. 좀 리스크 관리 모드로 들어간 것 같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관 투자자 역시 네. 좀 팔 물량은 좀 팔고 좀 지켜보자는 관망 모드인 것 같고요. 10월에 그 BO에서 발표한 펀드 매니저들의 실제로 운영하는 펀드 내에서 현금 비중을 보면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최대 비중입니다. 네. 그 최대 비중이라고 해봐야 6%가 좀 넘는 수준을 현금으로
펀드에서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어쨌든 그만큼 지금의 상황 자체를 향후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물가가 잘 꺾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마저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미국의 신용잔고는 지난달에 또 하락을 해서 664빌리언이 됐거든요. 664빌리언 달러인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한때 2021년 10월에 936빌리언까지 찍었다가 내려온 수준이거든요. 네. 퍼센트로 하면 한 고점 대비 29%가 신용잔고가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664빌리언 달러라고 하는 거는 팬데믹 이전의 어떤 수준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개인들도 역시 급한 물량은 다 팔았다 정도라고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급까지 쭉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 기업들 빅테크들 보면은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너무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실적에 대한 점수는 어떻게 좀 주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실적을 트래킹하고 있는데 금융주들부터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쵸. 테슬라도 했고 그런데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걸로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다가 그거보다는 선방의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는 견고하게 유지가 됐고요. 또 테슬라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선방의 실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저것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네. 결국 시장의 눈높이하고 실제 나오는 실적하고의 싸움인 것 같아요. 반대로 오늘 나온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기업이고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높이가 이전의 금융주나 금융주 생각했던 눈높이보다는 좀 높지 않았을까. 근데 그 눈높이보다 조금 낮은 실적이 나오니까 시간 내에서 좀 과민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긴 시계로 보면은 사실 기업도 어떤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번복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한 분기 뭐 실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거보다도 지금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는 상황이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이 기업의 실적의 방향성이나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적 안 나온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매도 매수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관련한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세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향 전환하고 이런 걸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고르세요. 농구할 때 네, 피봇 네. 딱 해서 이렇게 딱 하다가 뒤로 돌아서 딱 네. 그 하는 걸 피봇이라 방향 딱 네, 턴 방향 180도 도는 걸 하니까. 피봇이라고 하잖아요. 농구용으로 많이 쓰이죠. 네, 연준에서는 이제 강하게 가다가 약하게 갑자기 간다. 네, 피봇 하면 방향. 저 서장훈이 잘했지. 피봇을요? 서장훈이 잘했죠. 잘했지. 몰라 이거. 딱 가드한테 받아가지고 탁 하다가 피봇. 딱 하다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3프로 쇼츠 잠깐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채널이 따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3프로 쇼츠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 3프로 TV의 그 채널에 보시면 또 바로 가실 수 있게 연동을 해뒀습니다. 지금 쇼츠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도 있고요. 엄청 유익한 내용을 짧게 1분 미만으로 편집해서 둔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무료하고 심심하실 때 혹은 시간이 없는데 뭔가 내용은 확인해야 할 때 3프로 쇼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간 소식 확인해 봐야겠죠. 방금 전까지도 계속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해 주셨습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 되면 너무 바쁘죠. 바쁘시죠? 근데 지금 괜찮은데 또 네. 썸머 끝나면 더 바쁘죠. 그렇죠. 너무 빠듯해지니까요. 네. 네네. 저도 걱정입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까지 지수가 계속 올라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다들 채팅창에 말씀하시는 게 네. 시간외의 주가의 재미없죠. 움직임에 네, 그 다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울해하세요.
뭐 우울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길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빅테크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는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넷플릭스 나왔지만 넷플릭스는 워낙 성향이 약간 달랐죠.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가장 많이 떨어진 빅테크 주식의 하나였고요. 이미 두 번의 실적이 아주 실망스럽고 이번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고요. 네. 그런 11월부터 시작하지만 미리 얘기가 나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넷플릭스 좋다고 해서 빅테크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빅테크의 기업이 실적이 2개가 발표됐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안 좋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는 시간에 빠지는데 그게 얼마나 빠질지 다시 회복될지는 모릅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 나스닥 그런 거 오늘 3일째 반등했고 다우지수는 4일째 반등했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다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금리가 좀 떨어졌고요. 달러가 좀 하락했습니다. 달러가 요 오른쪽인데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 물론 아직 멀었죠. 저희가 원하는 거 이 이하로 가야 되는 거 원하고 있단 말이죠. 다들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다시피 이렇게 내려가면 또 뭐 언젠가 내년이나 후년이건 갑자기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건 뭐 그 세상의 일을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을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지하철 타고 가면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면 이제 댓글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요. 댓글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랑 얘기랑 상관없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내 주식과 관련된 뭐 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온통 거기가 시끄러우니까요. 다만 어저께 저희가 메인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도은 앵커께서도 경제 지표가 좋은 게 도대체 이게 나쁜 게 좋다 얘기했는데 딱 오늘도 그런 겁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 두 개 약간 집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하튼 소비자 신뢰 지수가 9월에 107.8에서요. 10월에 102.5로 훅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겁니다. 소비자의 신뢰 지수가 떨어졌다는데 좋을 일은 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게 해석하는 거죠. 뭔가 연준의 그동안의 아주 강한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이 뭔가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을 하는 거죠.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주 가장 큰 거 좀 보면 너희들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비즈니스 여건이 지금 좋으냐 나쁘냐로 아주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지난달에는 좋다는 사람이 20.7이었는데요. 이번에 17.5로 줄어들었고요. 나쁘다는 사람이 20.9에서 24.0으로 늘어났어요. 고용 요건이 항상 타이트하다는 거였잖아요. 고용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고용이 타이트하다는 것은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금도 막 올려줘야 된다. 그런 거니까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죠. 그렇지만 절반에서 조금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약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저걸 이제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죠.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좋다라고 하는 게 참. 우리로 보면 진짜 부러울 뿐이죠. 고용 요건 일자리가 많다는 사람이 45%나 된다는 건 여전히 우리로서 보면 꿈만 같은 일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현재 수준이 있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개 다 모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코카콜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지난주에도 펩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실적 시는 첫 번째 그렇죠. 테이프를 했는데 기억하실 거가 내년에도 좋다 그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마진이 올라갔어요. 마진율이 1%포인트가 더 높게 나와갖고 깜짝 놀랐는데요. 코카콜라 실적 좋게 나왔고요. 가이던스 올렸고요.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표적인 거 오늘 이게 나왔고요. 장 마감 후에는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만 치폴레 오는 시간에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CEMG입니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매출이 늘어났다 얘기했어요. 그게 치폴레입니다. 치폴레.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이죠. 먹고 지금 시간이 얼마입니까? 하락하네요. 떨어졌어요? 1.2% 하락입니다. 올라다 떨어지네요. 하여튼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셔야 되겠고요. GM은 이제 기대 이상의 이익이 나왔어요. 네. 매출에 약간 부족했지만 회사에서는 아주 자신감
그리고 역시 비싼 것들이 SUV가 잘 팔린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했고요. 다만 EV의 전기 자동차는 내년에 약간 그 공급자 이슈가 있어 그래갖고 약간 약간 내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큰 문제는 없고 회사에서 아주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3.6% 올라갔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에서 주가가 2-3%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더 빠졌어요. 지금 6% 그래요? 하락합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5시 반 이후에 그들이 뭘 하냐면 저걸 합니다. 지금 지금 다시 4% 줄었어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늘의 매출이 11%가 늘어났거든요. 11%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거고요. 기대보다 되게 좋게 나왔고요. 마진은 약간 부족하게 나서 지난달 작년보다 1%가 좀 줄어들었고요. 오퍼레이팅 영업 마진율도 약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캐시플로우 마진도 약간 줄어들었고요. 주당 이익은 조금 늘어났는데 핵심은 이번에 알파벳도 마찬가지지만 클라우드 매출이 약간 부족하게 나온 것이 오늘 이슈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분야별로 나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는데요. 핵심은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하면서 흥미로운 거가 한 2분 지난달에도 그랬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매출 있죠. 분야별 매출을 달러 매출, 그러니까 환율이 반영된 매출과 그냥 컨스턴트 커런시라고 그래갖고요. 그냥 환율이 고정된 환율이 고정되기 전에 그런 컨스턴트 커런시란 말을 씁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 5%포인트가 더 적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11%지만 지금 콘스턴트 커런시를 보면 16, 17%가 매출이 늘어났는데 그게 부족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확하게 지금 환율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오늘 밤에 장우석 부사장이 글로벌 라이브 시간과 저희가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환율 효과가 상당히 크게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모든 것이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지금요. 주당 이익, 매출, 유튜브 광고, 구글 클라우드 모두 부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6%, 시작부터 6%는 지금 뭐 6, 7% 그 정도 하락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이제 그 정도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또 하나 발표된 것이 비자입니다. 비자는 주당 이익이 1.93달러가 나왔고요. 전망이 1.87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좋게 나왔고요. 매출이 77.9와 전망이 75.5억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뭐 1, 2%, 1% 초반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완전 달라졌네요. 완전 달라진 거죠. 이제 시간의 상황인데요. 시간의 상황인데 이보다 조금 더 움직임이 있겠는데요. 앞서 시작할 때 오늘 장 마감은 초록색을 다였죠. 맞아요. 초록색이 다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S&P 500에 지금 시간의 상황인데 한 15분 전인 상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빨간 것들이 큰 것들이 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죠. 색깔이 탁한 거 있죠. 탁한 것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요. 구글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메타 이런 게 좀 또 떨어지고 있네요. 메타가 엄청 올랐었어요. 네, 메타가 오늘 6% 정도 올랐었죠. 맞아요. 6%. 근데 왜냐하면 지금 메타에는 구글은 다른 비즈니스가 있긴 있죠. 다 여러 가지 있지만 메타는 오롯이 광고 매출을 거의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애드가 지금 생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메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얘기 더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요. 테슬라 이제 어제 아침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어제 밤에 이제 자세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주가는 올랐습니다. 주가는 올라갔는데 모건 스탠레의 아담 조나스가 지금 가장 좋게 보는 사람 중에 애널리스트 중에서 하나고요. 이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2019년에 2020년에 반성문을 쓴 사람이죠. 그동안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면서 의견을 바꿨는데 여전히 강력 매수 의견을 갖고 있지만 한 4주 전쯤에 한번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엊그저께 자동차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중국에서 내리면서 지금 약간의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이지만 목표 주가를 3-4주 만에 다시 한번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350에서 330으로 내렸고요. 주가는 5.6%가 올라갔죠. 어저께 때리고 올라갔고 이런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이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의 가격 내리는 중국에서 내린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점차 경쟁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내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 가격 기준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있는 게 모델 Y의 롱레인지 버전이잖아요. 9.4% 내렸으니까 꽤 많이 내렸죠. 아마 이 부분은 이미 일론 머스크가 환율 때문에 많이 올랐고 이런 것 때문에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내린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동안 많이 올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환율이 조금 안정되면 우리나라도 내리겠죠.
내릴까요? 내린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내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 이슈에 따라서 올라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 환율 때문에 한 것은 분명히 내리겠죠. 다만 첫 번째 타자를 지금 중국에서 했는데 중국에서 내면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내리겠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은 이제 애플 TV 플러스랑 애플 뮤직 서비스 가격이 어제 인상했고요. 지금 애플이 좀 차근차근 반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일 모레 결국 발표되는 수치에 따라서 영향이 있겠죠. 다만 앞서 다른 것들은 광고라든가 온라인 이런 쪽이 많다 그러면 이쪽은 애플은 당연히 가장 큰 거는 역시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에서 애플 아이폰 14 플러스 프로가 진짜 얼마나 팔렸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안 팔리는지 그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메타입니다. 매날 6.1% 올라갔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매수에서 중립을 내렸고요. 목표 주가 196에서 150으로 내렸고요. 참고로 실적 시즌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가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0에서 274억 달러로 내려가 있고요. 주당 이익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1.90 달러.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를 맞추고 앞으로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면 좋겠으나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죠. 그래서 내일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저커버그가 했던 최근에 여러 가지 말 중에 몇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시는 거가 15%의 인력 감축인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보면 15%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0%다. 최소 20%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저커버그 했던 말 중에 최근에 주시장에 딱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저커버그 했던 말 중에 우리 좀 의미 있게 생각할 것은 내년도 말이 되면 지금보다 회사가 상당히 작아질 거다 얘기했습니다. 작아질 거는 얘기가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회사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좀 가볍게 탄력적으로 간다는 의미거든요. 사람을 많이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방만한 경영을 없앤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로 좀 해석했는데요. 그분 표현 그대로 보면 내년 말이 되면 지금보다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일 메타 플랫폼의 실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아마존도 어찌됐건 광고 매출이 상당히 조금씩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메타는 이번에 지금 가장 머리 아픈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래닛 피트니스. 제가 운동을 잘 안 해가지고. 플래닛 피트니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계신 분은 대부분이 아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오늘 책을 준비 안 했는데 미국 주식이 답이다. 요번에 책을 넣었던 거죠. 소개를 했던 주식인데 우리나라의 그 소위 그 헬스클럽들이라고 하잖아요. 동네 있는 헬스클럽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체인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소규모로 하는 개인들이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동네에서. 네, 물론 알게 모르게 체인도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그게 보면 다니면서 이제 머리 아파하시는 분도 꽤 있고 예를 들어서 돈은 냈지만 매일 안 가게 되고 가게 되면 이제 또 PT를 하게 되는 뭐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격하면서 했던 대표적인 기업이 플래닛 피트니스입니다. 아주 싸게 했고요. 싸게 했고 쉽게 일주일에 한 번씩 피자데이나 베이글 데이 그런 것도 주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래서 때문에 얘는 또 멤버십을 해갖고 보통 거보다 한 $10짜리라면 $20를 올려갖고 전부 다 모든 미국에 어디라도 피트니스 클럽 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이제 관심인데 사실 제가 이거를 책에 이번에 넣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제2의 크록스를 생각하고 넣었던 겁니다, 솔직히. 크록스가 이제 큰 기업은 아니었는데 제가 2020년 만에 넣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찾으려다 하다가 뭘까 하다가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를 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런 건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찾아봤죠. 그래서 요즘 좋아지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그 플래닛 피트니스의 멤버십 회원들도 지금 팬데믹 이후로 다 회복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 사람들이 그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체육 운동 설비가 가장 많이 되고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개인들 중에 성인 중에서 운동하러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북유럽입니다. 북유럽. 내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는 여전히 한 60%밖에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플래닛 피니스를 제가 이거를 넣은 거보다도 하나 더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았던 것이 있었죠. 뭐죠? 그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봐야 될 텐데 바로 이겁니다. 어그. 어그 있잖아요. 어그요. 저 은색 어그 너무 예쁜데요? 어그 제가 어저께 나와요? 이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화면을 준비하면서 말씀 네. 안 드렸던 건데 대단한 게 아니라 어그 있죠. 어그요. 어그 여돈 앵커 되게도 있죠.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사실 네. 많이 신었고 최근에 어그에서 막 슬리퍼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 또 샀어요. 집에서 있는 슬리퍼도 있고 막 네. 있어요. 어그가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어그가 상장돼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어그란 거는 심볼은 DECK입니다. DE? 데커 아웃도어라는 곳이 있어요. 데커스 아웃도어. DECK. DECK라는 게 있습니다.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그가 이제 절대적이었죠. 네. 그렇지만 어그의 절대적인 지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요즘 뜨고 있는 건 호카 때문에 뜨는 겁니다. 호카. 호카요? 호카란 거가 우리나라에서도 운동하시는 분은 좀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호카란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정식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호카를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 게 검색하면 해외 직구가 들어가는데요. 해외에서 좀 러닝하신 분은 다 알아 이거를. 신발이 유명한가요? 신발로 하고 해갖고 옷도 하고 다 그랬죠. 근데 저는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 몰랐죠. 근데 호카가 이게 보면 전체에서 데커의 매출에서 아직은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년 후에 되면 어그를 이깁니다. 2년 후에 되면 어그 매출보다 이 호카 매출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검색해 보면 저는 안 신었지만 제가 신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뛰고 러닝하는 사람들이 이걸 신고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날개보다 가볍고 뭐 깃털보다 가렵다면서 진짜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 산악용도 나오고 그 트레일에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숲이나 이런 데서 뛰는 분들 나오고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초 대비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올라간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이런 걸 관심 있는 분들은 늘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주식을 찾아보시라. 제가 만약 이거를 사실 이거 일주일 전에 찾았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뭐 지인 통해서 얘기를 듣다가 찾아봤는데 신발을 뭐 저는 이제 나이키나 신냐고 물어봤더니 호카를 신는다고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실 그 요번에 책을 쓰는데 제가 6월 중순에 정했거든요, 종목을. 그때 제가 이걸 알았으면 이걸 넣겠죠. 근데 뭐 지금 또 사갖고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식을 너무 좀 차트나 너무 이렇게 종목에서 뭐 누구한테 들을 게 아니라 항상 일상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 것이다, 주식이. 그런 관점에서 비자가 됐건 애플이 됐건 뭐 당연한 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저 또 어그 저거 데커 보여주셔가지고 저 실버 부츠 네, 그게 뭐 우리에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직구할 수 있네요. 홈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온 화면들입니다, 예쁘네요. 전부 다요. 자, 저 보니까 아시는 분 많이 계시네요. 호카는 세일하는 무서운 브랜드다. 호카보다 어쩌다 등산하는 좋다 얘기하면 등등 나오는데 저는 이제 모릅니다. 호카를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네.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 가격대가. 저 찾아봤죠, 저도. 그러니까 300불, 400불 네, 막 맞아요. 지금 운동화가요. 근데 뭐 선수용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주식으로 제가 여러분들 뭐 사시라 이런 말씀 제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주식을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은 찾아보시면 괜찮겠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른 자리에서 어떻게 키우면서 방송할 때 말했더니 본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장돼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네, 그런 거가 알고 보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 다 있잖아요. 선호도가 있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에 이미 이제 이번 주 3분의 1까지 되면 그 절반이 되는데요. 3분기요. S&P 500 기업 중에 해외 매출이 절반 이상 기업은 평균 매출이 0.7% 이번에 평균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500개의 기업은 평균은 3.2% 매출에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역시 달러 영향이 컸다는 얘기 되겠고요. 오늘 코카콜라만 보더라도요. 연간 매출에서 5에서 6% 감소 요인이 있었고 주당 이익은 7에서 8% 감소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소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펩시나 코카콜라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흔히 얘기해서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거죠. 가격 결정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UPS나 3M도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UPS도 920만 달러의 매출 감소 요인이 있다. 오늘 발표했어요. 오늘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다 얘기를 정확히 할 겁니다. 지금 이미 분야별로 나왔는데요. 마진율이 줄어들었고요. 3M도 매출이 4.5%
주당이 50% 악화되는 요인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달러의 이런 강세 자체가 시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서 시장에서 무슨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고 애플이 됐고 다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지금 자체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역시 가장 큰 화두가 역시 바로 달러다. 그러니까 달러가 꺾기 전까지 시장이 역설적으로 보면 저는 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 여전히 좀 여유를 갖고 뭐 지금 반등에 해갖고 뭐 올라간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미야 기다려죠. 지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장 그리고 실적에 대한 내용 오늘 면밀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월계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돼서 전해드렸는데 저희 방송하는 사이에 좀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등의 이런 굵직한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우리 시장이 과연 이 미국 시장의 상승을 그 에너지를 못 받을까 봐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데 우리 종목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더 빠질 게 있나 싶은데 부디 오늘은 그들 종목 잘 버텨내길 바라겠고요. 오늘 보니까 또 카땡의 메신저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디 정상화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